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도지코인 테슬라 결제 오픈, FOMC 연준 대응 방법.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결제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도지코인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는데 한 30%가 넘게 올랐죠. 그런 상황에 FOMC에서 연준의 발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로빈후드가 위험하면 무조건 도지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한 게 기억난다. 도지코인도 분명 움직일 거다. 해당 내용은 어제 블로그 글에 올라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빈후드를 더 골로 보내려고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저주를 퍼붓는 중이다. 매도할 종목으로 로빈후드. 이런 식으로 로빈후드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간 로빈후드 좆될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도지가 움직인다. 로빈후드는 도지가 생명줄이자 페이스메이커다. 로빈후드가 도지를 상장시키고 나서 여지껏 못 찍었던 매출을 찍고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을 했었었죠. 저조한 소매 트레이딩 활동 및 가상화폐 트레이딩의 하락으로 지난 10월 말 발표된 3분기 실적은 실망스러웠다. 이게 지금 로빈후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인 사고 파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매도 추천 리포트까지 나오니 이건 없는 돈도 끌어모아 도지로 로켓 한번 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하루 뒤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SEC에서 결제 수단을 막고 그런 거 역시 다 쇼였다니까. 그냥 머스크의 의지일 뿐.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냥 장난질을 한 거죠. 이러니 머스크가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이 된 것 아닐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머스크가 또 최고의 부자가 되기도 했고 테슬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면서 다양한 영향력을 펼쳐왔죠. FOMC 관점 및 대응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비트가 하락하고 반등 또는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트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지겹지만 이제 중국의 악재는 이번이 마지막 악재일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중국은 채굴 플러스 OTC를 포함한 모든 거래소를 막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악재가 나올까 싶었는데 이제는 크립토 연관 사업까지 진행이 전면 금지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보인다. 지겹다. 그만 좀 나와라. 이 정도면 중국 악재의 만물설도 나오겠다. 이러니 중국 쪽 비즈니스는 더럽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쪽과 비즈니스를 해서 잘 되는 결과를 잘 못 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 악재, 헝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거래소를 다 막았고 원래 막았는데 아예 거래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해버리는 최근에는 위챗 같은 걸 이용해서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그조차도 모두 막아버린다라고 해서 가격에 영향이 한번 좀 있긴 했죠. 두 번째 FOMC의 단기 방향. FOMC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프리뷰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겠다. 첫 번째 무디스 FOMC에서 연준의 대응 자세를 포인트로 보자. 시장에서 대응하는 연준의 자세에 관전 포인트를 주고 있다. 골드만은 점 도표로 시뮬레이팅 기반 예측하려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무디스는 어조와 어감에 더 무게를 준다. 이게 참 재밌죠. 점 도표는 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준이 인플레에게 끌려다니는 인식을 받게 되면 달러는 약세, 코인과 주식, 부동산은 다시 가지아 모드로,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에게 오버액션을 취한다면 죽었다 외치자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 달러 약세에 다시 모든 자산들이 이제 떡상할 거다라고 한 거고, 만약에 인플레를 잡겠다고 오버액션을 취하면 모든 자산 시장이 일단 일제히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내년 3월이 되면 일단 돈을 시장에 뿌리는 계획은 끝내기로 이미 결론은 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연준에서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서 이렇게 채권을 어마무시하게 사들이고 있었죠.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들은 코로나보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우려하고 더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벌써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몸이 앞으로 쏠리느냐, 3월에 다가와서 급브레이크를 밟느냐, 이걸 포인트로 보자는 것이다. 시장은 사실 벌써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걸 대비해서 코인과 주식이 바사삭 아래로 떨어지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브레이크를 더 꽉 밟지만 않으면 사실 기반영 매직으로 의외로 지금보다 더 큰 하락 없이 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3월에 이 테이퍼링이 끝나면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순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충격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변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에 빠르게 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확실치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 지금 어쨌든 이렇게 테이퍼링을 앞당기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당장 여기서 뭔가를 더 좋으겠다라는 뉘앙스만 없으면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죠. 난 모르겠으니 숫자 보고 대응하자. 닷 플롯이라고 점도표를 연준이 공개한다. 이건 FOMC 위원들이 금리에 대한 의견을 도표화해서 개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참고로 작년에는 금리 인상한다는 놈이 7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 늘어서 9명이다. 그럼 이 각도에 따라 금리 인상을 예측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렇게 있죠. 각도가 급하면 3번, 각도가 낮으면 2번. 제로금리 유지할 거라는 위원은 1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 이상 오른다고 예측했다. 참고로 점도표에 참여하는 의원을 18명이다. 그러니까 이 점이 18개입니다. 이게 18개씩 이제 매해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은 금주 FOMC 회의에서는 2회 인상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만약 USD 평가 절상이 발생하면 3번 이상도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회의보다 다음 달에 인플레 데이터를 받아보고 달러의 방향에 맞춰서 금리 인상의 방향과 횟수가 달라진다고 했으니 패 까보기 전까지는 사실상 모르쇠 선언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패 까볼 때까지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스코샤뱅크 내년 3월까지 초반에는 강한 드라이빙, 그 후에는 속도 조절. 먼저 스코샤뱅크는 그냥 다국적 은행이다. 은행에서는 이렇게 본다 정도로만 체크하자. 얘들은 이렇다. 급브레이크 한번 세게 밟고 그 다음 속도 조절로 중립주행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번 오미크론 데이터가 대충 나와야 이게 확실할 것 같고, 얘가 좀 악랄하면 급브레이크는 못 밟을 거라고 했다. 근데 오미크론은 이제 시장에서 사람이 웬만큼 죽어나가도 이제 꿈틀하지도 않을 거다. 이미 봐도 못 본 척 할 거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영향력에 따라서 얘네들이 결정을 하는 건 당연한데, 다들 예측하는 게 비슷하죠. 오미크론 상황을 봐야 되고 인플레가 어떤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고 그걸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한 목소리입니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독하면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거다. 결국 다시 돈을 찍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다 공통된 의견이고, 혹시나 그렇지 않고 이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자라고 가버리면 못 본 척 할 거라는 거죠. 오미크론 영향력에 대한 수치와 정확한 물가 상승에 대한 수치가 나와봐야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급브레이크는 없다의 한 표. 지금 정도면 거의 3차 부스트 샷까지 맞은 느낌이라. 끝. 다들 상황을 아시겠죠?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FOMC에서는. 그런데 무디스는 신용평가사죠. 골드만은 은행이고, 그리고 다국적 은행 스코샤뱅크도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들 예측만 할 뿐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발표에 맞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도 경기도 웨일님과 동일하게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 나누고 있으니까 커뮤니티에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도지코인을 결제 허용하면서 도지코인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지코인이 또 출발 신호로 해서 알트코인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4군데 거래소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클릭만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빠른 체결뿐만 아니라 지정가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가 수수료를 절약할 수도 있고, 바이비트와 비트맥스는 지정가 수수료를 돌려받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약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 한 번에 최대 40개까지 분할 주문을 할 수 있는 스프레드 주문. 스프레드는 거미줄입니다. 공매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문량이 많아지고, 공매수는 내려올수록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높아지고 낮아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진입가를 가져갈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손절과 익절 라인을 퍼센트로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고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속도를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HTS도 다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 때문인데 결국 주식도 코인도 트레이딩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API 트레이딩은 더더욱이나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HG 파트너스라고 정식 사업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고객센터 번호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궁금한 부분을 또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으니까 다양한 내용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체험 쿠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 SCT01 보이시죠? 이쪽으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